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공예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동입니다. 태국 휴가 5일을 마치고 어제 오전에 일찍이죠. 6시에 김해 공항 도착해서 차 타고 집에 안에 내려주고 가게 와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소파에 가게 양이 쏘냐고 하루 종일 자고 이제 여독이 풀리고 어제 집에 가서 저녁 해 먹고 좀 푹 자고 날씨는 그래도 좀 영상권으로 올라가서 좀 덜 춥네요. 이제 바람도 안 불고. 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추워서 힘들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약했던 첫 차를 작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일반적으로 보통 한 번씩은 당하실 거예요. 공사 현장을 지나간다, 아파트 건물 공사 옆으로 지나가다가 아니면 원룸 건물 아니면 도로공사 가다가 시멘트 낙진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량도 골프 차량인데 제 기억으로 제가 출국하기 이전에 2, 3주 전에 남편분하고 제 차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프리미엄급으로 세차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 지붕 위에 그냥 약간 가루, 시멘트 가루로 이제 오셨는데 사실은 피해를 입힌 공사 측 관계자나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관련해서는 해결한 게 몇십 건이 넘어요. 그리고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근처에서도 투싼 차를 자기 집 빌라에 주차해놨다가 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바로 옆에서 9층에서 짓는 어떤 건물 준비를 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시멘트 이제 바닥 탓을 하면서 시멘트를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지 말랬는데 결국 손 대가지고 초기 견적이 시멘트 덩어리 제거하고 뭐 가볍게 기본 광택 정도로 60만 원 냈던 게 뒷유리까지 교체하고 거의 한 100만 원까지 그때 나왔었습니다. 이번 건은 시멘트 낙진 아니면 도로 포장 공사에서 테러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제 도로 공사 끝나고 도로 라인 만드는 작업 있죠. 거기 피해 입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그 페인트가 아니고 도로 라인 긋는 거는 페인트를 엄청나게 끓이죠. 그게 일반 페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그걸 우리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하부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태국 휴가 복귀 이후에 첫 작업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차를 한번 보여드리고 상세한 거 설명드릴게요. 화면 돌리겠습니다. 자, 저희 가게는 다시 제가 작업 준비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기부터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이 차는 골프입니다. 골프 하얀색 차량이고 관리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어떤 낙진에 대해서 사실은 고착이 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부분에 관해서 제 네이버 스탠보이 촬영점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페인트 테러라든지 낙진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통 지나가다가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를 많이 피해를 입어요. 이렇게 아까도 고객님은 그냥 가루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 굳어진 것들 한 열 몇 개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이틀 정도 전에 낙진이 됐는데 굳어요. 일단 어쨌든 굳습니다. 굳어서 뭐 결국은 떼낼 때 뭐 손톱으로 밀어내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카드로 밀어내든지 하면 어쨌든 도장면에는 밀어내면 기스가 나죠. 이 차도 밝은 데 들어오면 지금 생활 기스 많이 보이거든요. 공사 관계자들은 아주 간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세차비 드릴게요. 5만 원 드릴게요. 아니면 뭐 많으면 10만 원 드릴게요. 세차 하세요. 그럼 소비자는 그냥 뭐 셀프 세차 가서 내가 2만 원 쓰고 8만 원 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착각하시는 거예요. 까만 차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굳었다, 손을 댄다, 바로 기선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동차는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리고 운전자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기호식품이 다르듯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애지중지하는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인 공사 측 입장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공사 건설회사 계신 분, 뭐 도로공사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시면 최대한 내 차가 이런 걸 당했다. 만약에 그분들도 어느 공사장을 지나다가 당했다면 내가 무슨 이런 건설회사에 있는데 나도 입장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똑같은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리에 떨어졌다. 이런 틈새에 떨어졌다. 이런데 만약에 떨어졌다. 부품 다 갈아야 돼요.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차는 유리 파손도 됐고, 그래서 유리도 갈아야 되고, 다른 부분도 파손이 됐고, 그러니까 이 차는 다행히 모래가 섞인 시멘트는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모래가 섞인 시멘트 다 썰어난 날 데미지 입은 경우는 정말로 기분 나쁘면 찍힘 자국이나 그런 부분 다 갈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데 내 차가 시멘트 테러를 당했다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잔잔한 돌이 있으면 유리도 찍히는 겁니다. 유리도. 제가 예전에 저 아파트 현장 옆에 상주하시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레이 차를 당해와서 광택을 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웬만한 부품 다시 교환을 하세요라고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찍힌 자국이 너무 많아. 이런 건 이제 스톤칩이죠. 스톤칩. 고속도로에서 돌에 맞아서 페인트가 벗겨진 거. 그런데 만약에 30.5층 아파트다. 높은 데서 시멘트 다스를 할 때 굵은 자갈까지 섞인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것 이상으로 페인트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유리에는 실제로 이 이상의 유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외부의 액세서리 잘 보세요. 시멘트 오염됐을 때 바로 만약에 오늘 내가 당했다 하면 정말로 급하게 가서 어디 세차장 가서 풀 세차는 안 해도 좋은데 고압수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몇만 원 드리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 차가 오염이 안 되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데는 오래 놔두면 굳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서로 합의를 못 해가지고 공사 측 관계자랑 피해자랑 구청을 가고 경찰서를 가고 반나절을 다 보내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공사 측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오늘 이 차 같은 경우 원룸 하나 짓는 현장에서 당한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옛날로 치면은 그냥 집 짓는 거예요. 작은 건설 회사가 원룸 하나 짓는 거는 그냥 집 하나 짓는 거예요. 요즘 실력들이. 근데 대형 건설사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거는 경우는 건설안전공제조합이라는데 자기들이 보험을 다 들어놔요. 인명사고부터 뭐 장비사고부터 그리고 주변의 피해사고부터 차량 피해 손상부터 그리고 작은 회사도 사실은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심지어는 뭐 소송까지 가야죠. 시간이 걸려도. 내가 만약에 어제 뽑은 차인데 수입차다. 이런 걸 당했다. 어느 누가 기분 좋게 세차비만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이제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거는. 제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BMW 7시리즈 뽑자마자 일주일 만에 타설한 건설 현장 옆에 지나가다가 자갈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올수리 다 맡겼어요. 웬만한 거 다 교체. 어지간하면 교체. 대형 선루프는 한 단이 아니고 뒤에까지 오죠. 이렇게. 다 교체. 무조건 다 교체. 왜냐하면 샤시 프레임은 교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음 같아서는 차를 새로 바꾸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건설사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나 도로 아스팔트 공사, 아스팔트 재포장 전에 도로 파기 그런데 덜커덩하고 그 하부 이런데 스텝 찌그러지죠. 저도 옛날에 저 PC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유턴하다 자빠져 가지고 무릎 깨고 이랬는데 그 가날 공사 구청에 전화해야 됩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건설가에 그 시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친 내역, 사고 내역 사진 찍어가지고 건설가에 첨부하면 해당 그 공사 담당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손님한테 고객한테 택시비도 드리고 그 렌탈료도 드리고 그래 해야죠. 일단 차주분께서 오셔가지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런 경우 생기면 무조건 잘 협의를 하시고 그 제가 올려드린 내용 말고 네이버 검색하셔서 스팀보이 초량점, 시멘트 테러 사건, 아파트 건설이나 페인트 사건, 아스팔트 타르 사건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꼭 보시고 어떻게 합의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가 내 시간을 뺏깁니다. 내 시간을. 시간 뺏겨가지고 내 차를 내 손으로 공업사고, 정비소고, 디테일링 샵이고 다니면서 참 해결하고 맡긴다는 게 열받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힌 건설사에서 진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직원들 시켜가지고 면장갑 뒤집어서 막 긁어가지고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목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수돗물 묻혀가지고 닦는다든지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하면 너무 또 흥분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내 차의 원래 상태를 사진이나 앨범에 잘 간직하세요. 항상 제가 첫 고객에게는 제 작업 사진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특히 유리막 코팅한 시공 차량, 시공 증명서, 시공했던 날짜, 그리고 차량 상태들 그렇게 해서 데미지 입었으면 원래대로 복귀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는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 여자 고객님인데 지금 이제 곧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 임산부 차량입니다. 이런 차를 혼자 관리를 깨끗이 하시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면 기분이 나쁘죠. 차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 깔끔하게 이렇게. 특히 스팀 세차 문의가 오는데 진짜 이런 밑에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텝까지 이런 구스까지 이게 세차죠. 제가 이제 그냥 얼렁뚱땅하는 기본 세차를 묻는 사람들은 안 받을 거고 오로지 이제 프리미엄급 옵션이 추가돼서 수준 높은 퀄리티를 이렇게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있는 프리미엄급으로만 이제 가격도 정할 거고 다시 그래서 저도 조금 일한 만큼 뭐 그런 말 있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소리를 막 라디오에서도 하고 라디오 DJ들도 하고 라디오 집 안 들은 지 한 4, 5개월 됩니다. 그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DJ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자 주유구 자 깨끗해졌죠. 늘 관리하는 차는 깨끗합니다. 늘 관리하는 차는 다음에 번호판 가리는 뭐 자석 그런 걸 사야 되겠어요. 촬영할 때마다 번호판이 보이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제 촬영 잘해놓은 거는 또 하나는 지웠어요. 번호판이 보여가지고 거의 1인 운행차입니다. 1인 운행차는 그냥 사실은 신차 때부터 제가 관리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10년도 새차처럼 탑니다. 10년 넘게도. 이제 운전석으로 가면 정하게 보이죠. 이제 핸들 부분 이런데 핸들도 스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팀 세차 맡기면 이거 보세요.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세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면 저 스팀 세차 맡기고 출장 스팀 맡기는데 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말 자체를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어디 디테일링 샵에서 그동안 관리를 받아봤습니다 해야 제가 검색이라도 해보고 그쪽의 실력들을 제가 블로그를 또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2014년식이죠. 자 2014년식인데 1인 운행하니까
그리고 이런 관리를 받으니까 깨끗합니다. 안에는 세무예요. 누박 세무고, 여기는 부드러운 아마 이게 송아지 가죽이든지 좀 고급 시트는 수입차들은 양가죽이나 송아지 가죽을 써요. 함부로 막 타시면 빨리 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멘트 낙진 차량, 그리고 1인 운행 차량이 프리미엄 스팀케어를 고급스럽게 관리하면 어디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화면 돌려드릴게요. 제가 태국 여행을 가서 하여튼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말하는 트레이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찍고 이런 것도 잘 몰랐고, 또 에어부산 안에서 에어부산몰에 거기 이렇게 셀피 하는, 지금도 제가 이거 뭐 쿠팡에서 들고 있는 삼각대인데 뭐 이걸 연결해서 리모컨 쓰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여하튼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12월 3일이네요. 토요일인데 날씨는 참 꾸무리하고 거의 뭐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얼음이 녹고 날씨까지도 맑지는 않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동안 많은 모임도 이제 마음 편하게 못 하셨을 건데 즐겁게 좋은 지인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모임도 많이 하시고 또 가족들과 다사다난한 한 해 보내는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제 태국 여행 마지막 편에 19, 20편인가 이제 수완나폼을 가는 버스 안에서 기침 소리가 자꾸 들린 게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나가면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기침 소리 주인은 통화를 하는데 태국 가면 주색장치 좋다, 뭐 형편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기 마음이고, 타자마자 1시간 반을 계속 기침을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근데 요즘은 다 그게 이제 만성화돼서 태국에 가보니까 다 공항이고 어디고 마스크 대부분 벗고 생활하고 많이 좋아진 게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시고, 차량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 스팀보이 초량점 검색해 보시고, 이상 있는 부분별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오이염, 설사, 구토, 커피 오이염, 지금 김장철이죠. 김장철, 적국 오이염, 해장국 사다가 쏟은 거, 별의별 거 다 있으니까 한번 다 보시고, 이제는 제가 작업 조금 하는 것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은 세차와 벵갈 고양이,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는 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www 주소를 바로 붙여넣기로 해놓겠습니다. 이상 다시 돌아온 스팀보이 초량점 김대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자동차 세차 위생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지인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